매체 쓰기, 공간 스토리텔링,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할머니 집으로 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던 것은 할머니 집 소파에 앉아 만화책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는 공부를 하라고 하시긴 했지만 책을 읽는다는 핑계로 만화책을 보면서 자주 놀았습니다. 만화를 볼 때 할머니께서 과일을 깎아주시면 그때 먹는 과일만큼 맛있는 것이 또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던 만화책은 Y 역사 만화책이었는데 소파 옆에 있는 책꽂이에 책이 많이 없고 항상 읽던 것만 읽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장면마다 모든 구절이 생각날 정도로 많이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 지식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역사 학습 만화책을 통해 쌓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공부하기 싫어서 만화책을 읽은 것이 초등학교 공부를 한 것보다 더욱 큰 미래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고3이라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어린 시절 중 돌아가고 싶은 때를 고르라고 하면 평화롭게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즐겁게 만화책을 보던 이 추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또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 아빠와 같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류현진을 보다가 야구를 좋아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야구팀들 중에서 왠지 정감이 가던 팀인 두산 베어스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야구 경기를 텔레비전으로만 봤었는데 중계에서 잡히는 경기장의 분위기가 상당했기 때문에 꼭 가보고 싶어 부모님을 졸라 두산의 홈구장인 잠실야구장에 놀러 갔습니다. 처음 가본 야구장의 외부에는 각 팀의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응원 도구를 파는 상인들도 많이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 시작 전부터 마음이 매우 들뜨게 되었고 제가 좋아했던 야구 선수로 마킹한 유니폼을 사서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야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중들의 함성 소리를 들으며 입구로 들어갈 때 처음 든 생각은 웅장하다였고 이러한 팬들과 함께 응원하며 첫 야구장 나들이를 매우 만족스럽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침 처음 구경 간 경기에서 당시 두산의 에이스인 니퍼트가 완투승을 하는 훌륭한 경기를 펼쳐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더욱 산뜻한 마음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야구 경기를 보고 저는 야구 자체의 재미뿐만 아니라 응원가를 부르며 사람들과 같이 응원할 수 있다는 야구장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고 이후로도 목동, 잠실, 고척, 문학, 대구 등과 같은 다양한 장소의 야구장에 놀러가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쌓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까지도 저의 일상에는 언제나 야구가 함께하였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야구 경기를 보기도 하였고 밥을 먹으면서도 야구를 틀어놓았으며 공부를 하면서도 몰래 야구를 보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야구를 보기 시작한 지 꼭 10년 차인데 마침 이 시기가
두산 베어스 구단 역사상 가장 강한 시기여서 좋은 성적까지 거두어 저의 일상에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시즌에 우승팀을 결정짓는 한국 시리즈 경기를 보러 갔는데 마침 관람을 하던 날에 두산이 우승을 확정지어 행가래를 하고 관중들을 향해 세리머니를 하는 감격적인 모습을 직접 보고 영상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지금까지도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자랑거리로 남아있을 만큼 남들이 하기 쉽지 않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은 공부도 하긴 했지만 위의 이야기들처럼 전반적으로 즐겁게 놀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면서 수학학원을 처음으로 다니게 되었고 그러던 중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느껴 영재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구과학고에 입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2차 전형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잘 보고 오라고 응원하시는 부모님을 뒤로 한 채 시험장에 입시를 하였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자 처음에는 수학, 그 다음에는 과학, 수두로 풀었는데 저는 시험을 망치고 수학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했기에 매우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침 시험이 끝났을 때 비도 왔기 때문에 저의 이런 처량한 기분은 배가 되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직후에 든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느낀 좌절감보다 더욱 큰 실망을 맛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영적에서 떨어진다면 그 다음으로 서둘러 과학고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망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겹쳐가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날 밤처럼 생각이 복잡하고 슬픈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새에 인생의 쓴맛이란 쓴맛은 다 본 것 같지만 의외로 시험 결과는 잘 나와서 최종적으로 목표하던 대구과학고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저는 평소에 수학 시험을 볼 때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기에 이로 인한 감점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 안 그래도 수학 문제를 많이 못 풀었는데 여기에서 감점까지 당하면 확실히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해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친구들과 함께 학원에서 답을 맞추어 볼 때에는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음과 동시에 더불어 틀렸다고 생각한 문제까지 맞추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오히려 시험을 잘 본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큰 시험이 주는 압박감과 시험장에 들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유명한 말들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직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미리부터 좌절할 필요가 없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 애진작에 모두 포기하는 것보다는 옳다는 인생의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